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가장 무시당하는 기분이 드는 순간이 있습니다. 엄마, 그건 옛날 방식이야. 아빠는 좀 가만히 있어봐. 말투는 차갑고 눈빛은 딴 데를 향해 있습니다. 가족이라서 그런가요? 말을 해도 존중받는 느낌이 들지 않을 때 우리 마음은 조용히 무너집니다. 한순간 그런 생각이 들죠. 내가 이렇게까지 무시당할 사람이었나? 내가 이 집에서 아무 힘도 없는 사람처럼 느껴진다. 하지만 그 감정은 당신만 느끼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순간 존재감이 투명해지고 말 한마디조차 조심스러워지는 그 자리. 많은 부모들이 그 자리에 조용히 앉아 계십니다. 오늘은 그 무시의 순간에 당신의 마음을 지키는 단 하나의 문장을 함께 찾아보려 합니다. 지금부터 전해드릴 이야기는 자식의 말 한마디에 상처 입지 않기 위해 당신이 꼭 알고 있어야 할 이야기입니다. 내가 무너지지 않기 위해 지금 이 말부터 바꿔보세요. 여기는 인생 정원, 당신의 마음이 잠시 쉬어갈 수 있는 곳입니다. 딸에게는 연락도 자주 못하고 며느리에게는 눈치가 보이고 아들에게는 말 한마디 하기가 어려워지는 나이. 65세 나은경님,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벌써 8년이 지났습니다. 혼자 사는 세월이 길어지니 자식이 가까이 있는 게 더 든든할 것 같았습니다. 마침 아들 부부도 아이를 키우느라 살림이 빠듯하다고 했습니다. 엄마랑 같이 살면 방세도 덜고 나도 집안일 좀 도와줄게. 그렇게 살림을 합치게 됐습니다. 조금이라도 아이들 생활에 보탬이 되고 손주도 곁에서 돌봐줄 수 있다면 내 마음이 한결 가벼울 것 같았습니다. 함께 산 지 1년. 나은이님은 말없이 가족을 위해 움직였습니다. 아침 6시, 부엌불을 켜고 된장국을 끓이고 반찬을 만들었습니다. 아이를 깨워 씻기고 옷 입혀 어린이집에 데려다 주고 돌아와서는 빨래를 널고 청소를 했습니다. 혹시 며느리가 불편할까 청소기도 최대한 조용히 돌렸고 멋쩍을까 싶어 며느리가 쉬는 방 문은 절대 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녁 반찬을 하고 있는 나은이님에게 멀찍이 서 있던 며느리가 문득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냥 저희 방식대로 살게 놔두시면 안 될까요? 손에 들린 젓가락이 허공에서 멈췄습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혹시 반찬이 마음에 안 들었나? 내가 청소하는 게 불편했나?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조용히 방에 들어와 혼잣말을 했습니다. 난 그냥 도와주고 싶었을 뿐인데. 그날 밤 아들이 방에 들어와 앉더니 망설임 없이 말했습니다. 엄마가 자꾸 간섭하면 우리도 불편해. 그 말이 더 깊숙이 꽂혔습니다. 그동안은 힘들어도 웃으며 밥상을 차렸는데 그날은 처음으로 밥상을 앞에 두고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가족의 식탁이었지만 그 자리는 이미 함께 먹는 자리가 아니라 내가 조용히 음식만 준비해주는 작은 주방 한켠이 된 것 같았습니다.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61세 이미화님. 퇴근한 아들이 거실 소파에 앉아 게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날따라 스마트폰이 갑자기 인터넷에 연결되지 않자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태훈아, 엄마 핸드폰이 갑자기 와이파이가 안 잡히는데 좀 봐줄래? 아들은 화면에서 눈을 떼지도 않은 채 눈을 흘기며 짜증 섞인 말투로 대답했습니다. 아, 엄마 또 뭐 잘못 건드린 거 아니에요? 맨날 알려줘도 왜 그렇게 못해요? 순간 손에 들린 휴대폰이 괜히 더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말없이 서 있는 제 모습이 마치 초대받지 못한 손님 같았습니다. 아들은 대충 버튼을 누르며 말했습니다. 됐어요.
이제 되니까 건드리지 마요. 제발 좀. 그 말투와 눈빛이 마음 깊숙이 쿡 박혔습니다. 사람 마음이라는 게 그렇죠. 큰 사건보다 이런 짧은 말 한마디, 눈길 한 번이 오래도록 남아 마음을 무겁게 합니다. 그날 밤 휴대폰을 다시 손에 쥐었을 때 문득 이런 생각이 스쳤습니다. 이거 물어봐도 될까? 또 내가 귀찮은 사람이 되는 건 아닐까? 그 이후로는 간단한 문제도 혼자 해결하려고 애썼습니다. 그러다 안 되는 걸 알면서도 입을 꾹 다문 채 그냥 불편함을 감수하는 날이 늘어갔습니다.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별 말도 하지 않았는데 엄마, 그건 엄마가 몰라서 하는 소리야 라거나 말을 꺼내기도 전에 피곤하니까 그만 얘기해 라는 반응에 입을 닫은 적. 그렇게 무시당하는 느낌이 쌓이면 어느 순간 마음의 문은 혼자 철컥하고 닫혀버립니다. 이제 그 문을 조금은 다시 열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지금부터 드릴 이야기는 그 관계를 내 마음이 다치지 않도록 지켜내는데 꼭 필요한 이야기입니다. 계속해서 함께 해주세요. 무시당하는 말을 들었을 때 우리는 보통 두 가지 반응을 보입니다. 하나는 침묵, 다른 하나는 폭발. 하지만 어느 쪽도 우리를 존중받는 사람으로 만들지는 못합니다. 심리상담 전문가 정혜신 박사는 말합니다. 존중받고 싶다면 먼저 자기 감정을 정확히 표현해야 한다고요. 무시당했을 때 가장 먼저 꺼내야 할 것은 감정 섞인 비난이 아니라 나를 지키는 태도입니다. 자식에게 무시당했다고 느끼는 순간 우리는 본능적으로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너 지금 나 무시하니? 엄마한테 그런 말투 쓰지 마. 아빠한테 그런 태도 어디서 배웠어? 이런 말은 순간 내 마음을 표현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자식을 방어 모드로 만들고 오히려 더 차갑게 만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이 자식을 가르치는 자리로 몰아가기 때문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관계의 권력 역전 방어라고 부릅니다. 비난이나 훈계의 뉘앙스를 받으면 상대는 자신을 지키기 위해 더 강하게 방어하거나 회피합니다. 결국 대화가 끊기고 무시당했다는 감정은 더 깊어집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이 한마디입니다. 네 말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느껴졌는지 이야기해도 될까? 이 말에는 세 가지 힘이 있습니다. 첫째, 허락을 구하는 힘. 자식이 대화를 받아들일 준비를 하게 합니다. 둘째, 공격을 막는 힘. 네가 잘못했다가 아니라 내가 이렇게 느꼈다로 시작하니 방어심을 낮춥니다. 셋째, 관계의 온도를 올리는 힘. 감정 표현이 부드럽게 전달됩니다. 예를 들어 아들이 짜증 섞인 말로 대답했을 때 너 왜 그렇게 말하니? 대신 방금 네 말이 조금 마음에 걸리는데 잠깐 얘기해도 될까? 라고 말하면 자식은 방어 대신 듣기로 전환됩니다. 그 다음에 차분하게 말합니다. 나는 그 말이 조금 서운하게 들렸어. 내가 잘못한 게 있다면 알려주면 고치고 싶어. 이 구조는 비난 대신 대화를 시작하게 만들고 무시하는 태도 뒤에 숨은 습관을 깨닫게 해줍니다. 방금 네 말이 조금 마음에 걸리는데 잠깐 얘기해도 될까? 이 말은 단순한 문장이 아닙니다. 무시로 끝날 대화를 다시 이어주는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그렇다면 이 한마디를 어떻게 쓰면 더 효과가 있을까요? 첫째, 대면 대화에서 쓰는 방법입니다. 대면 대화에서 가장 중요한 건 상황을 끊어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설거지를 부탁했는데 자식이 인상을 쓰며 대충 하는 모습이 보일 때 바로 왜 그렇게 하니? 라고 말하면 싸움이 됩니다. 그럴 땐 잠깐 옆에 서서 물을 잠시 줄이고 아까 네 표정이 조금 신경 쓰이는데 엄마가 혹시 뭘 잘못했을까?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자식은 처음에는 시선을 피할 수도 있지만 대부분 아니, 그냥 피곤해서 그래 라든지 별 뜻 없었어 같은 대답을 하게 됩니다. 그때는 나는 우리 딸이 엄마한테 차갑게 말하니 조금 서운했어. 많이 피곤해서 그랬구나. 엄마가 도와줄게 정도로 마무리하면 됩니다. 둘째, 전화통화에서 쓰는 방법입니다. 전화를 하다 자식이 퉁명스럽게 끊으려 할 때 그대로 전화를 끊어버리면 그 서운함은 쌓이기만 합니다. 대신 이렇게 말해보세요. 방금 목소리가 좀 날카롭게 들렸는데 혹시 내가 괜히 전화한 건 아니지? 이렇게 물으면 상대는 자신의 말투를 돌아보게 되고 태도를 조금 부드럽게 바꾸게 됩니다. 그리고 짧게라도 아니야, 그런 뜻이 아니었어 같은 말을 들을 수 있습니다. 셋째, 문자나 메시지에서 쓰는 방법입니다. 긴 메시지를 보냈는데 단답만 돌아왔다면 바로 서운함을 드러내는 대신 이렇게 써보세요. 내가 너무 잔소리처럼 보냈나? 혹시 네 마음 상했으면 얘기해줘. 이 말은 상대의 방어심을 낮추고 아니야, 그런 뜻이 아니었어 라든지 바빠서 답이 짧았어 같은 해명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이 한마디의 핵심은 상대를 죄인으로 만들지 않는 것입니다. 너 왜 그래라는 질문은 문을 닫게 하지만 내가 이렇게 느꼈다는 표현은 문을 열게 합니다. 그리고 이 한마디를 효과적으로 쓰려면 말하는 순간의 표정과 목소리가 중요합니다. 얼굴을 굳히기보다 약간 부드러운 표정과 담담하고 차분한 목소리로 말해야 상대가 경계 모드가 아니라 수용 모드로 바뀝니다. 이 방법은 한 번에 자식의 태도를 완전히 바꾸지는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 관계의 온도를 달라지게 만들고 적어도 무시로 끝날 대화를 대화로 되돌려 놓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 내 마음을 다치지 않게 지키는 힘을 준다는 것입니다. 자식이 무시하는 말투를 쓸 때 그 순간 마음은 얼어붙고 가슴 한쪽이 서늘하게 식어버립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드린 한마디는 그 차가운 공기를 조금은 녹여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한마디를 반복해서 쓰다 보면 자식은 부모를 대하는 자신의 태도를 돌아보게 됩니다. 기억해야 할 것은 자식을 바꾸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먼저 내 마음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누군가의 부모이기 전에 나는 한 사람의 인생이고 존중받아야 하는 존재입니다. 무시당했다고 느껴질 때 그 감정을 억누르지 말고 차분히 그러나 분명하게 표현해 주세요. 그것이 부모로서의 품위를 지키는 길입니다. 자식은 때로 무뚝뚝하고 자신의 생활에 몰두하느라 부모를 소홀히 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사랑이 없어서가 아니라 표현 방식이 서툴러서일 때가 많습니다. 오늘 전해드린 한마디는 그 서툰 마음을 알아차리게 만들고 태도를 바꾸게 하는 시작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한마디는 내가 더 이상 조용히 상처받는 자리에 머물지 않게 해줍니다. 부모라는 이유로 참는 것만이 지혜가 아닙니다. 품위를 잃지 않으면서도 내 마음을 지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시작은 바로 당신의 목소리입니다. 오늘도 마음 다쳐 여기까지 오신 당신께 인생정원이 조용히 인사드립니다. 이 영상이 마음의 위로가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마음을 나눠주세요. 고맙습니다. 그리고 수고 많으셨습니다.